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 접속하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대전과 금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 테요. 하늘물빛 정원이라고 혹시나 들어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늘물빛 정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가 자꾸 눈치가 살랑살랑 보여서 대발이가 운전대를 잡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하늘물빛 정원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보다 음악 소리가 크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화면 전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저녁 식사 하셨나요? 김한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허미애님 치맥 중이시라고요. 아이고 맛있겠네요. 대발이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장모님 집에서 애들을 재울 거기 때문에 불타는 금요일 집에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말 안 해도 상상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짜파게티 먹고 계시다고요. 신상훈 짜님, 혹시 이 시간에 대발이 영상을 보면서 짜파게티, 실례지만 여자친구는 어디 가고 혼자서 들으시고 계시죠? 네. 대발이는 굳이 내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걸어 다니는 내비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산내를 거쳐서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 산내를 거쳐 금산에 위치해 있는 하늘물빛 정원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상훈 짜님, 그리고 남스장님, 그리고 강서장님, 그리고 이고이캣님 몇 분 분위기 메이커들이 계셔가지고 대발이가 주행만 해도 즐겁습니다. 허미애 짜님 지나친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연예인은 아닙니다. 네, 찐팬이라고 하셨는데 찐팬의 깊이, 찐팬의 기준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게임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게는 찐팬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노파심에 질문 던져보았습니다. 두 시간 이상 대발쌤 유튜브 시청해요. 맘속으로 응원해요. 게임의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마음 변치 않길 응원하겠습니다. 호리지아님 실시간 같이 참여하는 거요. 찐팬 인정. 네,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월, 수, 금 이렇게 1시간 대발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찐팬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님 보셨네요. 네, 정지혜 짜님 또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아까 위치해 있던 장소에서 산내를 가기 위해 이쪽 길로 굳이 안 와도 되지만 일부러 은행동을 한번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라니인 척 고라니의 탈을 쓰고 사람이 중앙분리대를 건너가더라고요. 우산을 짊어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면서 통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은행동, 대흥동을 지나서 한밭운동장을 지나서 꽃게동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기가 왼편이 성심당입니다. 확실히 불금이라 사람이 많죠. 뱅크동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끼고 외출하시고 계시네요. 예, 안타까운 뉴스 한 가지 전달해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간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국민의 동참으로 인해서 조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 30분, 약 30분은 동참하고 계세요. 정말 멋집니다. 강 사장님, 제가 증명사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 사장님의 얼굴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채 10명도 안 돼서 제가 카페에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정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진을 투척해보고 싶은 마음은 마음 한켠에 두고 있어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치고 신호빨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호가 잘리네요. 네, 프라이버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렇게 앉아서 타는 것도 많이 타네요. 그렇죠. 킥보드도 앉아서, 왜냐면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오토바이 타시면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타시면 강 사장님, 제가 부산 내려가더라도 못 만날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네, 소녀바다님 정지선 지키고 있습니다. 정지선이 보닛에 가려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정지선 안에 있어요. 네, 주변 대중교통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브레이크 발이 가주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정차할 줄 몰라요. 대바리가 늘 녹화 방송만 하다가 월수금 라이브를 하기 시작한 그 주부터 굉장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이 라이브에 중독이 되었는지 편집자나 저나 둘 다 월수금만 기다려지는 거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제 앞에서 택시가 굉장히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강 사장님, 오토바이는 한순간에 앞서가신 조상님과 하이파이브 하러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남이 와서 박는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대바리도 그 20살 때 교통사고 나게 된 이유가 안전보호구를 다 착용하고 신호 준수하면서 그렇게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치게 됐었어요. 2번은 오토바이 안 타고 싶어요. TV 하나님, 끼어들고 나서 비상등 켜면 좋아요? 그렇죠. 끼어들기 전부터 물론 방향지시등을
넣으면서 진입해 주시는데 차와 차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있을 때 끼어들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족한 공간에 끼어들기를 진행하신다 하시면 비상등도 신속하게 켜주시는 것이 좋겠죠. 상대방에게 양보해줘서 끼워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네, 지금은 한밭운동장을 지나서 중구 옥계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사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는 부사동으로 안 들어가요? 대바리의 차를 기준으로 우측편에 이 보문산을 끼고 중구가 굉장히 크고 넓더라고요. 두아이 엄마님 인사하시네요. 네, 두아이 엄마님 어서 오세요. 박박혜진님, 비보 써진 곳인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요? 네, TV 하나님, 지금 대바리가 신호를 지나갈 수 없는 딜레마 존에 걸쳐 있다 보니 비상등 켜고 브레이크는 두세 번 나눠서 정지선에 정차했습니다. 이렇게 비상등을 남발해 주는 것이 주변 차량에게 덕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러면 좌회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종종 그러한 도로의 특징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비보호 좌회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가셔도 되지만, 혹시나 직진하실 건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도 있고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비워놓는 것이 낫겠죠. 왜냐면 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을 보면 그런 도로들이 많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도 되면서 좌회전 신호가 추가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앞에도 그런 신호 체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화질 괜찮나요? 극세사 타올로 매 닦았습니다. 네, 이처럼 백라이트 들어왔다, 후진등이죠. 클락션 눌러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차량은 저 차가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주차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빵을 주면서 의사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면허 시험장을 갈 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밤에는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에 가로등이 있긴 있지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문을 살짝 내리고 주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초보 운전자들에게 썬팅이 너무 진하면 사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옆차가 점선과 가까이 붙어서 달리시길래 제가 가볍게 클락션 한번 눌려봤어요. 도로는 1, 2, 3차선인데 분명히 3개의 차선 중에 마지막 차로는 꼭 주차장처럼 변하게 됩니다. 물론 7시나 저녁 8시 이후로는 퇴근한 시간 이후로는 차량들이 대부분 저렇게 갓길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라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이렇게 중앙차선으로 달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두아이 엄마님, 대발쌤, 평행주차 정말 쉽게 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영상을 봐도 잘 이해가 유유. 평행주차 연습하실 때 제게 카카오 플러스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화상통화 하면서 보이스톡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이 엄마님이 계신 위치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뵐 수 없지만 제가 요새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영상 통화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샵님, 쌤 고속으로 달리면 우측으로 너무 치우쳐 가는데 제가 팔에 힘을 줘서 그런 거겠죠? 케빈샤님 아직도 우측으로 붙는다는 그 말은 지난번 대바리가 짜님의 옆자리에 앉아봤을 때 대바리 무게가 많이 나가서 우측으로 치우친 줄 알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이나 휠 밸런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우측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차선 맞추기부터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차선 맞추는 방법은 아직도 오른발을 노면 표시에 맞추어 달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좌우 간격을 맞추시면서 달리고 계시나요? 오늘 고속주행했는데 중앙으로 안 가고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대다수 초보 운전자들이 신호 대기할 때 그렇게 차를 멈춰 세울 때 내비나 사이드 미러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멈추기 직전에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고속주행 시 한쪽으로 우측으로 쏠린다는 것은 내비나 우측 거울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서 달리세요. 그렇죠. 사이드 미러를 너무 많이 의식하면 그래요. 왼쪽만큼 오른쪽 거울을 쳐다볼 때에도 잠시 잠깐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왼쪽 거울보다 오른쪽 거울을 바라보실 때 조금 더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계신 건가요? 오른쪽을 시선을 좀 더 길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왼쪽 거울 보는 만큼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차선이 한쪽으로 치우쳐 달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두아이 엄마님, 태풍이 다시 올라온다는 말에 주차를 쉽게 해둔 자리를 빼서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주차를 어떻게 하면 1시간이 걸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전한 보금자리로 차를 넣어 두셨나 봐요. 공식을 처음에는 사용해서 주차 연습을 해 보시다 보면 공식이 기준이 되어서 방향 감각과 공간 감각을 많이 키워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감각이 없던 초보 운전자들이 감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공식을 기준 삼아서 연습하시다 보면 공식대로 했었을 때에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떤 부분을 혹시 놓치고 계신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아이 엄마님께서 평행주차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놓치고 계신지 내일 함께 같이 영상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운전대 잡으셨나봐요. 이미송님 오셨어요. 이미송님 어서오세요. 몇 번이고 내렸다가 앞뒤로 뺐다가 네. 비가 오는 날에도 몇 번 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고도 평행주차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주차의 달인 4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이용해서 넓은 주차칸 스테이지 12에 가면 넓은 주차칸에 평행주차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공식대로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주차의 달인으로 연습해 봤을 때 애로사항이 전혀 없더라. 그럼 실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애로사항이 발생됐는지 거꾸로 찾아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편집자, 추우면 이야기하세요. 온도 조절해 드릴게요. 제가 조절할게요.
지금 속도 몇이에요? 지금 시속 80입니다. 소녀바다님, 전 앱으로도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앱으로 성공을 못 하셨다고요? 저희 어플로 하는 영상 따로 있잖아요. 네, 어플로 제가 어떻게 평행주차를 보다 쉽게 연습할 수 있는지 촬영해 놓은 촬영본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차량들이 가속할 수 있는 가속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달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이동식 카메라 박스에 상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박스가 지나면 차량들이 조금씩 달려보는 거예요. 대바리 뒤에 차량 한 대가 똥침을 쏘고 있어서 차량을 조금 보낼 수 있도록 비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등도 2번 날려줬어요. 급하면 먼저 가라. 네. 좋아요, 엄마님. 6월 초 뒷부분 주차하다 박은 뒤로 다시 한다고 운전대 잡은 거여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스크래치를 남기게 되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얼른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고이케님, 주차할 때 사이드미러 내 차 뒷공문이 위치 잡는 게 애매한데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옆차 앞범퍼를 지났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평행 주차할 때 뒷차 맞추는 거 말하는 거죠. 평행 주차하실 때 주차하고자 하는 주차칸 앞차와 나란히 사이드미러 맞추어서 1m 띄워서 세워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동급 차량일 때는 정말 쉬운데, 차가 반대로 뒤집어서 전진 주차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차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뒤끝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2번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뒤를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주차칸과 1m 띄운 다음 주차칸 앞에 있는 차량과 마주 섰을 때에 어느 정도 2번, 3번만 연습해 보시면 뒤끝이 어느 정도 왔을 때에 나란히 서면 되는지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강사님이 저 말고 아마 유튜버에 한 3-4분 계시죠?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바리의 역량은 딱 여기까지예요.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발견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하나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없어도 주차 공식은 똑같나요? 후방 감지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없어도 주차는 할 수 있지만 큰 도움은 됩니다. 우리가 전진 주차할 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후방 카메라와 감지기는 대다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전방 카메라 감지기가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주차가 후진 주차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사실 앞은 쳐다볼 수 있는데 뒤를 쳐다볼 수 없다라고 하면 후진 주차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후진 주차할 때 스토퍼도 없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뒤에 하단이 있다, 박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지기가 있으니까 쉽게 하시는 것이지 감지기 없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빈투님, 내비만 보고 운전하는 초보인데 내비가 가르쳐준 길도 한 번씩 헷갈려서 다른 길로 새네요. 많이 하면 괜찮아질까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말로 안내해주는 이 내비게이션 음성이 처음부터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듣다 보면 회원님들 지금 이 음성조차도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잘 들리는데요. 이것도 내비 보는 법도 공식이 있어요. 대바리가 지금 이미 촬영해서 편집하여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내비 보는 것도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내비 음성을 들을 때의 거리를 먼저 알려줍니다. 전방 500m, 전방 1km 앞에서 좌회전 및 우회전. 초보 운전자들이 근데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우회전이나 좌회전 이렇게 뒷 단어만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로 빠져야 되지. 더 가서 돌아왔대. 채팅 쳐주느라고. 여기가 어디야 근데? 추부? 추부? 응. 빠지는 길 지났어. 네. 내비를 켜지 않고 아는 길로 가고 있는데, 방금 편집자가 질문을 읽어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느라고 빠져야 되는 장소 놓쳤어요. 이럴 때는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다음 빠지는 구간에서 빠져서 차량을 돌려서 와도 됩니다.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놓쳐보았는데, 표가 나나요? 꼬꼬님 오셨습니다. 네, 집안일 하시고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거기로 빠졌어요? 네. 하지만 내비가 들려주는 음성을 놓쳐서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해줄 때에 초보 운전자들은 반드시 당황하게 마련인데요. 절대 당황할 필요 없이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꼬꼬님, 오늘의 목적지는 금산 하늘물빛 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물빛 정원으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잠시 놓쳐서 다시 빠꾸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만 그건가? 테슬라? 강 사장님 차에 탔을 때 내비야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하면 자동으로 거기로 가주는 기술이 발달하기를. 그럼 테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정확하게 타봤으면 이 차가 그 차다 아니다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말을 해드리질 못하겠습니다. 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옥차? 낮에 오는 것과 밤에 오는 것이 사뭇 다르네요. 우리 이쯤에서 내비를 켜면 어때요? 네, 불안하면 내비 켜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없는 상실턴이랑 우회전 중 우선이 유턴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한문철 TV 저도 즐겨서 보고 있는데요. 종종 상시 유턴이나 우회전하는 차량과 추돌 사고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선진입했냐 아니면 누가 먼저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도 과실 여부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유턴 신호, 보행 신호 및 직좌 신호가 들어와서 유턴하는데 우회전이 너무 속력 조절 안 해서 크게 들어오다가 부딪혔다, 그래 해도 유턴이 먼저 속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만약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유턴도 과실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과실이 늘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네, 그 길이 맞았나 봐요. 눈꽃님, 구독자 2,000 정도서부터 봤는데요. 10,000명을 앞에 두고 계시네요. 늘 응원합니다. 완전 초보 때나 지금이나 영상 보는 재미가 있어서 가끔 봅니다. 아, 눈꽃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2000대부터 봐주셨다라고 하면 대바리의 그 우여곡절 사태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은 초창기 멤버이실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털이 바짝바짝 쓰듯이 소름 돋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제대로 찍을 줄도 모르고 편집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서 참 미흡한 그런 영상들을 지금까지 봐오셨다 싶은데, 혹시 지금하고 예전 2000명대 수준의 영상하고 비교해보면 언제가 더 낫습니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던 그때도 괜찮나요? 하늘물빛 정원이 지금 갈 수 있나? 원래 야간에 열긴 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뭐 가면 주차장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고이캔님 질문. 아까 유턴 우회전 질문하셨던 분이 우회전 선진입했는데 뒤늦게 유턴하던 아줌마가 딱 꼬라봤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속력을 붙여서 신속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고이캔님 질문. 시내에서 길 지나치면 우회전하다 보면 뺑 돌 수 있는데 고속도로는 길 지나치면 어떤 팁이 있나요? 내비가 잘못 알려주는 거야? 왜 이러지? 일단 질문 읽어줘. 고속도로에서 길 지나치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시내는 우회전해서 뺑 돌아가면 되는데. 끊긴다. 고속도로에서는 몇 번 대바리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인이나 와이프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놓쳐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무리하게 유턴할 수도 없고 후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출구, 다음 IC까지 간 다음 차를 돌려서 다시 고속도로를 재진입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바리도 하늘물빛 정원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야간이라서 살짝 어두워서 내비를 찍지 않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경로를 야간이라서 살짝 헷갈렸나 봐요. 근데 내비를 뒤늦게 다시 켰는데 내비가 GPS 송수신이 조금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내비가 길을 잘못 안내해줘서 다시 대전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야 되는 곳을 지나칠 경우에는 지금 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지만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차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돼요. 월요일 먹방 라이브 어때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항상 터널을 이렇게 주행하실 때에는 터널 천장에 붙어져 있는 환풍기 개수를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번째 환풍기를 지나쳤는지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면요. 멜빈트님, 대발 형님 만나면 사인해 주시나요? 네, 사인은커녕 포옹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혼자 하지 말고 케빈샤님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케빈샤님 되게 궁금해하시네요. 부산 번개. 아, 네, 좋습니다. 케빈샤님 또 그러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하늘 물빛 정원 가는 길이에요. 조금 도로 진입하는 길이 헷갈릴 수도 있고 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GPS가 제대로 수신이 안 되는가 봐요. 내비게이션 상태가.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갑자기 노래를 하신다고. 노래가 끊겼네? 아, 저기가 꺼졌어요? 오케이. 여기는 차량 한 대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영업시간에는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셔 가지고 수신호를 해 줍니다. 됐어요. 네. 되게 또 시골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두운 시골길을 주행할 때는 반드시 상향등을 켜서 맞은편에 사물을 확인하면서 주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무슨 그 소찬이 노래 티얼스. 아, 티얼스. 티얼스를 부르고 계시네요, 강 소장님이. 지금요. 뭔가 했더니 네, 강 소장님은 채팅으로만 만나 뵈어도 조금 끼가 다분해 보입니다. 다 왔다. 여기 하늘 물빛 정원에 찜질방도 있던데. 찜질방 있어요. 아, 여긴 사진 찍고 싶어? 보여주고 싶네. 야경이 좋아서. 아니, 나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휴대폰을 빼려고 했지. 일로 가면 식장산 나오나 봐. 그런가 봐. 처음 알았어. 만인산이 아니고?
아까 편말 이정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 많다. 얼마 전에 정지혜 짜님이 다녀오셨던 하늘물빛 정원 도착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꾸며놨네.